저는 고려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좀 받는 월급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월 매출 4천만원에 순이익 2천만원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저로 인해서 좀 좋은 동기부여를 받고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예를 있으니까. 네,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야. 대표님 지금 마진율이 몇 프로 정도 나오시죠?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5에서 65 사이 정도. 마진이 되게 높은 편이네요. 근데 중국 사입 같은 경우에 기본으로 3, 40은 해요 다들. 사입을 하면은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많이 내려간 거예요. 원래는 더 먹었다가 경쟁자들이 가격으로 계속 치고 들어오니까 좀 내리고 내려서 깎여가지고. 요즘에 또 중국 사입도 되게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정말 많죠. 그러면 마진율을 네네. 또 이제 상대적으로 높이는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제가 최우선하는 게 처음에 상품을 가져올 때 그걸 계산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마진을 지금 얼마 먹고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와요. 다른 셀러들이 얼마 마진을 주고 있나? 그러니까 이미 가격이 파괴된 시장이 있거든요. 그쵸. 그런 건 저는 안 해요. 잘 팔 자신이 있어도 안 해요. 왜냐면 애초에 마진이 없는데 들어가 봤자 이제 마진을 못 먹으니까 그런 상품들을 애초에 피해요. 피한다는 게 다른 셀러들이 가격을 파괴시켜서 팔고 있으면? 네네. 그렇게 돼 있으면은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죠. 그러면은 다른 셀러들이 대표님이 소싱하려고 하는 아이템을 만약에 좀 비싸게 팔고 있다. 네네. 그러면 대표님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죠. 미끼 상품 많이 걸고 옵션가로 많이 마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이제 마진율을 높이는 또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네. 뭐 상세 페이지에 뭘 녹인다든지 네. 그런 좀 방법들이 있나요? 대표님만의 방법? 일단은 저는 차별성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상품이든. 근데 차별성을 줄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썸네일이고, 두 번째는 가격이고, 세 번째는 상세 페이지인데 썸네일이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은 썸네일 차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썸네일 차별화가 되는 상품이고 안 되는 상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저는 애초에 고려를 하고 가져오는 편이라서 차별을 줄 수 있으면 가져오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노트북 거치대를 팔아요. 근데 노트북 거치대가 차별화가 주기 좀 빡세거든요. 다 그냥 노트북 거치대 사진 2개 따서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 상품들이 이제 시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대표님이 상세 페이지를 좀 꾸밀 때 네네. 대표님 직접 촬영 다 하시죠? 저는 직접 촬영하고 그 중국 사진이랑 섞었어요. 섞어서? 반반 정도 섞어 쓰거든요. 근데 중국 사이트에 있는 거는 보통 중국말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포토샵으로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사진만 잘라가지고 캡처 떠서 쓸 수도 있거든요. 중국말 이게 캡처 해가지고. 그쵸. 그리고 막 번역하는 거는 저도 포토샵을 아예 못해요. 지금도 못하는데 그냥 그런 이제 번역하기 뭐 네이버에 치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만 이제 진짜 정말 기초적인 거 이제 번역을 해서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상세 페이지를 네. 좀 작성하실 때 네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왜 구매하는지를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소구점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은 감성을 강조를 해야 되는 상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능성으로 파는 분들도 계시고, 기능성을 강조해서 팔아야 되는 품목을 디자인을 강조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소구점이 다르잖아요. 그럼 소비자가 이게 내가 원하는 상품이 아니다 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의 셀링 포인트를 정확하게 딱 잡아야 돼요. 그런 셀링 포인트 잡는 건 되게 쉬워요. 경쟁자의 리뷰를 보면 돼요. 경쟁자의 리뷰, 5점 리뷰랑 1점 리뷰를 봐가지고 그 상품을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는 이유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때문에 너무 좋아요. 이런 게 공통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다 정리를 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상품을 사람들이 왜 사는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파악하고 나면은 이제 상세 페이지를 어디에 중점을 둬서 짜야겠다라는 게 나와요. 물론 그 과정에서 경쟁사들 것도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옵션 구성 이런 건데, 네. 저도 그 미끼 상품 걸어서 이제 옵션, 그러니까 사이즈 올라갈 때마다 가격 많이 붙여요. 그렇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이걸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또 사이즈가 없는 제품도 있고.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님이 자주 쓰시는 상품 구성 차별화의 또 방법이 또 있나요? 첫 번째는 이름으로 많이 하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모델이 있다고 쳐요. 거기다 그냥 네이밍을 붙이는 거예요. 고급 모델, 기본 모델. 근데 저는 고급 모델이 원가가 더 싸요. 기본 모델보다. 근데 고급을 더 비싸게 팔아요. 한 5, 6천 원 더 비싸게 팔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기치는 게 아니라 잠깐만. 그러니까 고급이라는 네이밍이 붙었을 때 사람들은 더 좋게 느끼거든요. 그렇죠. 상세 페이지도 유도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고급을 더 많이 사요. 기본 모델보다. 그렇죠. 아무래도 고급이면 더 좋아 보이고. 근데 좋아 보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으로 처음에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옵션을 다양하게 구색을 맞춰놓는 거죠. 저는 팔고 있는 상품 중에 옵션이 40개인 게 있어요. 40개요? 네. 구색을 맞출 때 어떻게 했냐면은 상대 상세 페이지에서 잘 팔리는 옵션을 뽑아요, 먼저. 이야. 그래서 잘 팔린 옵션을 먼저 뽑아놓고 나머지 인기 없는 거를 한 3개만 가져와요. 진짜 구색만 맞춰놓는 거예요. 3개만 맞춰놓고 주력 상품들을 30개씩 가져오는 거죠. 그 타 판매자가 잘 파는 상품들을. 사람들은 모르니까, 특히 다른 경쟁자들도 모르니까 그쵸. 와, 얘 무슨 옵션을 40개나 가져왔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답 까놓고 보면은 한 뭐 3개, 2개, 1개 막 이렇게 가져와 놓고 구색만 맞춰놓은 거죠. 그리고 그리고 잘 나가는 상품이 무조건 있거든요. 디자인이든 사이즈든 그런 거를 경쟁자의 리뷰에서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뭐 무슨 옵션 몇 개 팔렸다. 되게 쫙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리뷰로 또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네, 리뷰로 정답 파악이 되니까 그런 걸로 잘 나가는 옵션만 수량을 좀 많이 가져오고 인기 없는 모델은 적게 가져오는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여기에 다양한 걸 파네? 라고 느낄 수도 있고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옵션을 차별하거나 오픈마켓은 광고를 안 돌리면 안 팔려요. 광고 끄잖아요? 안 팔려요. 너무하다 이거 진짜 안 팔려요. 안 팔려가지고 그냥 계속 태워야 돼요. 태워서 로아스 광고 수익률을 보고 계속 조절을 해줘야 돼요. 광고 수익률이 안 나오면 단가를 내려야 되고 광고 수익률이 잘 나오면 뭐 그렇게 따져서 집행을 해줘야 되고요. 초보 셀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본인의 상품을 등록을 하잖아요. 몇 천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노출이 안 돼요. 사람들이 구매를 하려면은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막 상품을 등록한 거는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강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CPC예요. 많은 분들이 CPC를 투자라고 생각 안 하시고 손해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쵸, 막 이렇게 했는데 안 팔리면 근데 안 팔리면은 이제 생돈 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걸 태워야 되는 이유가 무조건 태워야 돼요. 무조건 광고 세팅하시고,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가 비싸면 세부 키워드로 세팅해서 광고를 돌리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광고를 태우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유입률, 전환율을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유입률이 떨어지면은 썸네일을 바꿔야 되는 거고 전환율이 떨어지면 상세 페이지를 고쳐야 되는 거고 그런 게 광고를 돌려야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광고를 안 돌리게 되면은 그런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문제점도 네, 문제점, 그러니까 개선할 점을 못 찾아요. 그렇게 되니까 광고를 처음에는 무조건 태워야 되고 생각보다 세부 키워드는 광고비가 그렇게 안 비싸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네. 그 오픈마켓 CPC가 비슷해요, 가격이? 오픈마켓이 더 낮아요. 더 싸요. 스토어는 정말 비싸요. 근데 대형 키워드는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한번 태울 때 뭐 몇천 원 드니까 말이 안 되고 세부 키워드들로 세팅하게 되면은 몇백 원? 싼 거는 뭐 100 얼마? 200원? 300원? 200원, 300원? 그 정도를 태우니까 물론 이제 구매량이 대형 키워드에 비해서는 낮겠죠. 그래도 세부 키워드에서 이제 그렇게 광고를 1페이지 1, 2, 3위에 세팅을 해놓으면 이제 구매가 일어나고요. 구매가 일어나면 이제 세부 키워드에서 순위가 올라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광고 돌려서 팔린 거는 노출 점수에 영향이 없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점수 있어요. 점수가 그 자연 노출로 유입돼서 구매되는 것보다 낮은 것뿐이지 점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상품을 올리고 지인 찬스를 써서 리뷰를 저는 한 2-3개 정도 쌓았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진 않네요. 네, 많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한 뭐 10개. 근데 저는 초반에는 그 정도만 했었고 이제 그 상태에서 광고를 돌려요. 근데 그러니까 리뷰 달린 거랑 안 달린 상태에서 광고 돌려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리뷰를 좀 쌓아놓고 광고를 돌려야 되고 광고를 이제 돌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광고로 팔리는 비중이 이렇게 돼요. 자연 노출로 안 팔리다가 그럼 자연스럽게 세부 키워드에서 이제 순위가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 노출로 팔리는 게 점차 올라요. 그리고 광고 비중이 좀 줄어요.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렇게 돼요. 순위가 오르면서. 그럼 나중에 결국은 광고비가 더 줄어드는 거고. 나중에 광고를 아예 꺼버리는 거죠. 아예 노출이 되게 되면. 근데 이제 보통 이거를 어디까지 태워야 되냐? 보통 2페이지 상위까지는 무조건 광고를 틀면서 세부 키워드들에서 노출 순위를 많이 올려줘야 돼요. 물론 이제 성실맨님처럼 그 외부 유입을 시켜서 하는 것도 베스트죠. 근데 외부 유입은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CPC는 그냥 돈을 태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향이 있으니까. 네,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야. 그리고 두 개를 같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C도 돌리고 나중에 외부 유입 작업도 하고. 맞죠. 근데 CPC가 어쨌든 초보자가 하기가 쉽잖아요. 그냥 돈 이제 하면서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필수죠, 필수.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소싱이 어렵잖아요. 대표님만의 또 혹시 꿀팁이 있는지. 저는 일단은